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 할 수도 있었는데 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감스님들 중에서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하는 9월 9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8월 4일 기억하시죠? 20년도 8월 4일 문재인 정부 때 33,000가구 공급을 발표했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SH 마곡 미 매각부지만 겨우 착공했고 그것도 애초에 1200가구에서 608가구로 축소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도 없고 거저되는 것도 없습니다. 공급은 입이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제가 어제도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9월 7일 대책은 실질 공급 없는 공급 정책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도 2022년도까지 100만호 공급하겠다. 2025년도에도 2030년까지 135만 호 공급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착공하겠다로 조금 바꾼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 실패했냐고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께 이야기했더니 내가 해보니까 아파트는 빵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도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때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고는 하지만 다들 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목표. 현실적인 방법은 없고 일단 우리는 계획했고 일단 그 목표로 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다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그 커뮤니티라든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진짜로 공급을 위한 그런 목표, 계획밖에는 없다. 실질적인 게,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다. 당분간 5년 동안 그냥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무주택 서민들은 그냥 내 집 마련하지 말고 집 사지 말고 임대에 거주하라는 그런 얘기처럼 들린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규제 정부 입장을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좀 살살 하자.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면 전세도 또 건드려야 되고 기득권 너네도 안 좋잖아. 그리고 무주택자들 살살 달래면서 의미 없는 규제만 조금씩 할 테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 동안은 천천히 그렇지만 정권 말에는 또 자산 상승이 확실하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우리 믿고 그렇게 하자라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다 강남에 집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무주택 서민분들만 지금 집이 없고 서울에 집도 없고 강남에 집이 없는 거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주요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방송 채널 특성상 잘 사시는 분들보다 못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고 듣고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부자인 사람들보다 조금 부자가 아닌 분들이 더 제 방송을 좀 많이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좀 서두르시고 자산으로 내 부를 갖다가 조금씩 늘려갔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라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의 9월 7일 공급대책에 대한 요약본인데 서울 아파트 살고 싶어요. 재건축 재개발해서 늘려주세요. 서울엔 땅이 없다. 재개발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 주민들이 부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지금 있는 아파트 대출받아 살게요. 가분기가 무슨 빚이야. 국가부채가 GDP가 50% 넘어도 괜찮지만 가계부채는 너무 심각하니까 너희들은 대출 받지 말고 그냥 임대 살아라.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경기도에 LH가 아파트 지어줄 거니까 가서 소셜 믹스로 임대 주민들이랑 섞여 살아.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을 갖다가 지금 많이 기다리신 분들께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인데 지금 아직도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을 갖다 기다리신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조건부
분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LH가 시행을 하게 되면 물론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의 입주라든지 일단 그런 단계별로 들어오는 계획들이 계획보다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하철도 없고 출퇴근이 힘들다. 버스에서 김어준 유튜버 들으면 금방이라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니들은 다 서울 아파트 갖고 있잖아. 여기에서 억울하면 일찍 태어나든가 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감사 스마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지금의 4050, 60세대, 기득권 세대들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공급 대책이라든지 정부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규제가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가 9월 7일 부동산 대책, 대출 더 쪼인다. 현금으로 세무조사 또 실시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급, 앞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다. 결론은 오늘 밤 집에 아무도 없다는 여친 말 듣고 집에 갔더니 여친도 없었다라는 이 웃지 못할 이 이야기를 갖다가 좀 전해드리면서, 감자스마일도 뭐 아침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기뻐서 아침 방송을 갖다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의무감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데, 9월 7일 대책을 보고 진짜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갖다 보면서 또 곧 추석 명절에 또 다가오면서 과연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이야기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이제 9월 7일 정책에 대응되는 예측 가능한 수요 분산, 풍선 효과라든지 투자처 및 시장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조정지역 LTV 추가 인하하겠다는 어느 지역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관리 처분 인가가 통합해서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하는데, 이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재명 소유 양지마을 착공까지 무조건 끝내겠다는 의지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물론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이전의 초기 재건축 모두의 호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강남 4구, 그 다음에 마용성 30억 이상 거래는 전수 세무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30억 이상을 갖다가 또 투자를 갖다 할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떳떳한 사람들은 사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멈칫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30억 금접 단지는 상방이 30억으로 이제 단기 저항 예상이 되고, 강남 서초 잠실 거래량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분당, 과천, 광장, 강동, 그 다음에 중상급지의 국평 25억 이하 재건축은 키 맞추기를 지금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토지 지정권이 국토부 장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5일 국토부 장관의 토지 지정 권한 포함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발의 상태다 보니까 통과까지 약 2달에서 3달 정도 소요가 예정되다 보니까 수도권 전면 토지 시행 전인, 이번에 보니까 토지 시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법까지 지금 일단 발의한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으면 아마 수도권 물론 마포라든지 성동은 바로 묶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도권 전면 토지 시행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추석 이후에 추가 대책에서 향후 어떤 지역과 금액을 타겟팅해서 토지에 플러스 세무조사 실시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자녀 임기 4년 9개월 동안에 본인 매수 희망 지역이 토지에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급지 투자자만 지금 매수하지 말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돈 많고 떳떳하면 재지 말고 강남 3구를 진입하면 되고, 강남 못 가면 토지에 이전 두 달에서 3달 이내로,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지 말고 25억 이하 재건축 풀 매수해라. 지금까지 정책 타겟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이었다고 하면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마포, 성동까지 넓혀져 갈 것이고, 다음은 분당, 과천, 강동, 광진, 동작 등 또 수도권,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F4 포함해서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검단 신도시라든지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도 이런 것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이야기 드리면서, 일단 수도권 핵심지 진입 자체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반박하신 분들은 무주택자 여러분들의 말씀 전부 맞고,
만약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은 2030년까지 쭉 관망하시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면,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저는 볼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를 지금 조금 고민하셔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진짜로 올해가 가기 전에 계약만이라도 하실 것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은 9월 7일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나올 규제들입니다. 9월 7일, 왜 9월 7일로 했을까요? 9월 8일도 있고 9월 9일도 있고 9월 6일도 있었을 텐데, 근데 지난번에 627 대책도 7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9월 7일, 그래서 다음번에 또 대책이 나오면 아마 7이 들어가는 날짜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진짜 제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새로운 정부는 7자를 좋아한다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건 없었고, 단기적으로 지금보다 매수세는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슬금슬금 다시 오르는 게 중저가 지역과 지방분들이 서울이 막차이지 않을까 싶어서 포모 오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9월, 10월에 매수세가 붙게 되면 가을에 한번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저는 이 명절 전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보다 명절 이후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 추석 명절이 조금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길다 보니까 과연 의사결정을 9월에 할 것인가 아니면 명절 끝나고 할 것인가, 이건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무조건 가자를 하기에는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다음 규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흐름과 다음 규제에 대한 대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올해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 부분은 희망의 혀로 살짝 돌리는 부분인데, 살짝 돌리게 만드는 부분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 135만 착공이라는 이 제목을 달고서 여기서 이미 눈치채셔야 된다. 입주가 아니고 이제 착공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진짜 공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감스님들 중에서도 아니 이재명 정부에서 분명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파트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 6개월 안에 입주를 못하는데, 아무리 빨라야 2029년 하반기부터 2030년이에요. 그래서 만약 감스님 중에서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한 5년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30년까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은 만약에 다음에 민주당이 제 정권을 갖다가 연장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을 수정해가지고 이제 재임을 또 만든다고 하면, 대통령 재임을 갖다 할 수 있게 또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 정부에서나 효력을 볼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6개월 이상 아파트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다시 말해서 26년과 27년 그리고 28년 말까지는 입주 물량이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디폴트 값으로 알고 들어가야지만 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이다, 공급이 아니다, 착공이다 라는 것들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의 공급 방향을 갖다 살펴드리면, 첫 번째는 공공입니다. 앞으로 기부 체납이나 임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또 느끼셨을 것 같고, 택지 개발도 이제 주체를 LH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LH에서 시행과 시공을 갖다 함께 할 건데, 시행과 시공을 LH에서 왜 30년 전에 했다가 이걸 나눴을까요? 시행과 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눠놨던 건데, 이거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다시 시행과 시공을 통합한다고 하면 일단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입주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목표 물량을 숫자를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저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아니 대충 봐가지고 숫자 넣어가지고 어차피 착공 인허가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걸 갖다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날 착공을 못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책을 받는 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이게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계획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뀌어져도 아무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 기준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135만 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5년 안에 진짜 10%만 착공을 갖다 하더라도 정말 저는 잘한 거다. 10%까지 좀 너무했나요? 20%만 착공을 하면 정말 잘한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민간도 공공성 강화 원칙. 그래서 민간을 풀어줘야 되는데 진짜 민간을 풀어줄 생각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위에 공공성 강화까지 넣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네 번째로는 기발표 택지와 도심지역 공급, 즉 다시 말해서 기발표했던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걸 갖다 빨리빨리 해 나가기보다는 일단 이거를 갖다가 일단 뭐 계획은 이렇게 좀 빨리 공공 위주로 해서 착공 기준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니까 잠시 잠깐 니네들 지금 집 사지 말고 잠시 대기해 라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규제지역을 늘리기 위한 선제적인 예고이지 않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번에 지금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시장에 감지가 되면 이제 바로 토호제 지정이라든지 뭐 조정지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거라는 약간의 무언의 그런 압력 같은 것들을 이번 대책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억 이하 중저가들의 거래가 늘고 있는데 지금은 6억까지 대출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4억 8천까지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중저가의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지역 LTV 강화도 영향을 갖다가 끼친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전세대출 2억으로 또 줄였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도 시행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전세로 갭 투자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전세금을 갖다가 가지고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1주택을 갖다가 이제 사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몬테크를 갖다가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들. 일단 마포 성동구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공급으로 당장 2, 3년 안에 뭔가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주택자와 매수자와의 1주택 갈아타기가 다시 시작될 것인데 그럴 경우 추가 규제로 마포 성동구 같은 상급지를 토지 하나씩 늘리면서 상세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40% 줄여놨으니까 다음은 이제 노도강 금강구로 이제 갈 것이다. 강남과 용산 같은 최상급지는 이미 현금으로 사기 힘드니까 우회하는 사업자 대출 등을 묶어서 잡고 세무조사 강화하는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서울과 상급지 경기는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라면 지금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아직 높은 가격이라서 살지 말지 고민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돈이 있어도 토지의 시행 등으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가 강남 3구라든지 또 서울 주요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막차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올 상반기가 막차였다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는 나머지 서울 경기 상급지라든지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F 포함해서 이제 주요한 그런 입지들이 막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갖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다소 오늘 제 방송이 조금 길게 느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지고 집 사기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집권 하에 서민과 중산층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내 집 한 채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꼭 붙들어 매시고 그리고 내 집을 마련 못하신 분들은 늦어도 올 하반기에까지 또 내 집 마련하시고 갈아타기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갈아타기를 정말 빨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진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아침 방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택 공급을 갖다 확대하겠다라는 확대 방안이 저는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할 거니까 그냥 너희들 그냥 한 5년 동안 집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 특히 임대에 거주하라라는 이 이야기 드리면서 야 이게 진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맞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값을 잡게 되면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이고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어질 거니까 기다리면 된다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겠지만 진짜 아니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 도생의 시간이 진짜 왔지만 이 각자 도생의 시간을 현명하게 감스님들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